직업병이 아니라 그냥 병들이 많이 오는데요. 다양한 병들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드앵글 섹션을 맡고 있는 강소원이라고 합니다. 와이드앵글은 아시아 단편, 한국 단편 경쟁과 함께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이 있고요. 쇼케이스 부분에서는 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다큐멘터리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1세기 다큐멘터리 특별전으로 많은 주목을 끌었는데요. 올해는 아시아 거장 감독들의 다큐멘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얘기가 사실 너무 피상적이어서 작품 중심으로 초점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특징이라고 하면 거장들의 영화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거장이 만든 영화도 있지만 거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쟁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쟁 부분에서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감독들은 적지만 주목해야 될 감독들의 영화가 대거 소개됩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쇼케이스에서 소개되는 노란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인데요. 소개되지 않았던 그 영화가 처음 세상에 공개되는 장이 될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이 20대일 때 노란문이라는 영화 동아리를 중심으로 영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들에게 영화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세계적인 거장이 되는 그 과정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영화 강의라고 미쳐서 영화를 공부하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시기에 수많은 일화들이 실제 영화사의 걸작들의 클립과 함께 소개가 되는 그런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문화의 어떤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로 발전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대단히 생생하게 보여져요. 아주 재밌는 일화들도 많고 봉준호 감독의 단편을 보는 즐거움도 있는 굉장히 화제가 될 영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류이치 사카모토 오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올해 초에 타계한 사카모토 류이치가 오랜 병환 동안 라이브 콘서트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콘서트 필름을 기획해서 자신의 대표작 중에 20곡을 뽑아서 그의 생애를 좀 요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대단히 아름다운 촬영에 영화 각각의 곡들, 이를테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나 마지와 황제를 비롯해서 그 연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들도 있지만, 토니 타키타니의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에서는 사카모토 류이치를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트래킹하면서 영화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연출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좀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먼저 아이콘에 소개된 두 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고유한 독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인 왕빙의 청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됐던 영화인데요. 칸에서 사실 다큐멘터리가 경쟁 부분에 가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인데 올해 소개되면서 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왕빙 감독의 뉴스는 중국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그 10대 후반의 청년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배경만 빼고 나면 청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 우정, 다툼, 유혹,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극영화로서는 포착할 수 없는 굉장히 생생하고 놀라운 어떤 발견이 되는 순간들이 영화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6년간 촬영을 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3시간 35분, 이것의 총 버전은 10시간에 가까운 영화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부에 해당하는 영화가 올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또 홍콩의 거장인 그 허하나 감독의 엘레지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올해 홍콩 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고요. 허하나 감독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 문인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굉장히 친근한 형식의 다큐멘터리입니다. 허하나 감독의 국영화 안에서의 어떤 흡인력이나 장악해가는 그 리듬의 어떤 연출력 뭐 이런 것들을 이 다큐멘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민병훈 감독의 그 약속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민병훈 감독의 아내가 타계하고 그 어린 아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과정, 심리적 치료의 과정들을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떠나보낸 애도 일기를 영화로 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정적으로 많이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요. 워터컬러스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인디 뮤지션들이 등장하는 옴니버스 다큐멘터리인데요. 전혀 다른 음악을 추구하는 세 그룹의 인디 뮤지션들이 등장하고 콘서트 투어를 따라다니는 형식의 또 인터뷰 방식의 영화이기도 한 좀 다른 성격의 다른 음악들을 담아낸 좀 흥미로운 어떤 소품인 워터컬러스도 있습니다.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이 딸 하나 마흐말바프와 함께 이제 각각의 영화를 찍었는데요. 두 편의 영화는 독립된 작품이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돼서 두 편을 이제 동시에 상영을 하는데요. 먼저 모흐센 감독님의 영화 강가에서라는 작품이고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들을 강가에서 약간 사색하는 형태로 보이스 오버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모흐센 감독님의 가족들이 만든 영화가 이 영화 속에 대거 이제 클립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아프간이나 이란의 정치적인 국면들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 어떻게 새겨져 있었는지를 되새기면서 지금 현재의 아프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다큐멘터리고요. 이어서 상영하는 영화는 아프가니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점령된 바로 그 시기 대단히 위기의 상황을 다룬 영화인데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 처형될 게 예상되는 예술가들, 언론인들 그런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라이브로 찍은 영화인데요. 이제 모흐센 감독님은 사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많은 생명들을 구해낸 영웅적인 그런 그 활동을 보여주는데요. 모흐센 감독님과 하나 마흐말바프는 영화제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관객들에게 들려주실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으로 거장이 만드는 영화는 아니지만 거장에 관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아로스타미는 작업 중이라는 작품입니다. 줄리엣 비노시나 뭐 이런 배우들이 그 키아로스타미를 해고하는 대목들도 있고 영화제 관련 인물들이 또 키아로스타미를 기억하는 인터뷰 장면들도 있는 무엇보다 이 영화는 키아로스타미의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감독만의 어떤 고유한 연기 연출 방식과 영화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청년 정치 백서 부제로 쇼미더 저스티스라는 제목이 붙은 이이라 감독의 영화입니다. 우파에 가까운 한 청년과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자칭하는 한 청년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그 좌충우돌이 굉장히 빠른 편집을 통해서 충돌하면서 대단히 흥미로운 청년 세대의 어떤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영화는 제1조선인 2세 박순환 감독과
그 딸인 박마희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한 되살아나는 목소리라는 영화인데요. 박순환 감독이 시력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자신의 창고에 있던 필름들을 복원하는 과정들이 보여지면서 어떤 작업들을 해왔는지를 이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1조선인으로서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원폭 피해자 중에서 이제 조선인들이 차별받았던 이야기, 제1조선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총망라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박순환 감독의 어떤 투쟁적인 삶, 용감하고 멋있는 모습들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여공의 밤이라는 작품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영등포의 방직 공장에 강제로 끌려왔던 10대 소녀들, 농촌 소녀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영등포라는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공간의 변천사 같은 걸 담고 있는데, 한 공간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한 국가가 보인다라는 영화가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요. 그 말이 그대로 영화 속에 실현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고흥 감독의 그날의 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4.3 항쟁에 관한 책들을 계속 써왔던 그 작가인 분이고요. 한 분은 한국으로 유학을 온 르완다 유학생인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제주 4.3에 관한 얘기와 르완다 제노사이드에 관한 얘기를 하고, 르완다 제노사이드의 생존자들을 만나러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단히 끔찍한 어떤 기억들이지만 놀라운 어떤 순간들이 영화 속에 포착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영화는 올빼미 정원 그리고 작가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감독이 테헤란 외곽의 그 가족 정원에서 그 부모님과 지냈던 시간을 기록한 영화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따뜻한 가족 드라마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감독의 아버지가 이란에서 유명한 작가예요. 이란의 아주 격동적인 현대사 안에서 검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인물인데, 작가인 아버지와 얘기들을 나누면서 투옥됐던 이야기, 고문당한 이야기, 각자의 기억들을 풀어놓는 과정에서 아버지 이야기와 어머니의 이야기와 자신의 기억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대단히 흥미로워요.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상상적으로 자신의 세계들을 만들어 갔던, 그러면서 버텼던 이런 형태의 영화로 등장을 한 거죠. 두 번째 영화는 우리들의 공화국이라는 작품입니다. 애량이라는 대단히 독특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두 평이 안 되는 방이 일종의 이제 자신의 리퍼블릭, 공화국인 거죠. 그 누구든 환영하는 공간인데, 그 두 평의 공간에 열 몇 명이 이렇게 빼곡하게 앉아 있기도 한, 근데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악을 듣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소소한 이야기들 나누는, 하루하루를 낭비하면서 사는 청춘들이 여기에 등장해요. 이 공화국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고, 이 영화를 보는 동안은 관객들도 공간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인도 다큐멘터리인 깜빡이는 불빛이라는 영화는 인도와 미얀마 국경 근처의 어떤 아주 작은 마을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도로도 없고 수도도 없고 학교, 병원 이런 아무 제반 시설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 마을에 전기가 이제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실제 전기가 들어오기까지의 과정들을 그렸어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대단한 어떤 미학적인 야망 없이도 가까운 거리에서 친근하게, 그렇지만 개입하지 않고 그 인물들의 삶을 존중하면서 응원하는 힐링 시네마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먼지가 되느니 제가 되리라는 홍콩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영화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다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처한 홍콩의 현실에 대한 어떤 비감 이런 것들을 담아서 회고록을 영화로 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어떤 인물들을 찍고 있는데, 그 인물이
굉장한 폭력을 당하고 있고 체포돼서 꽤 많은 인물들이 실종이 됐기 때문에 그 인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카메라를 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떤 무기력, 언론인들의 어떤 객관성이란 부분, 그런 질문들을 이전에 찍었던 푸티지 안에서 이제 계속 질문들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회고록으로 이 영화를 보면 약간 피가 끓는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한편으로 이제 현대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영화제 참여를 한다면 하라카조 감독님의 마스터 클래스를 빼놓지 않고 들으러 갈 것 같아요. 하라카조 감독님은 다큐멘터리 감독 중에서 약간 전설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부산을 비롯해서 많은 영화제가 최근에 하라카조 감독님의 영화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이 감독님은 굉장히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다큐멘터리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 클래스에서 흥미로운 좀 논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향 잔뜩 저격했지만 상영 시간 9시간. 처음부터 분노 게이지만 차오르지만 러닝타임 1시간 영화.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9시간짜리 영화. 특히 영화제에서는 좀 비상식적으로 예,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표준적인 러닝타임을 훌쩍 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보통의 극장에서는 사실 길다는 이유만으로 개봉이 못 되는데 영화제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저는 러닝타임이 긴 게 힘들지 않습니다. 직업병이 아니라 그냥 병들이 많이 오는데요. 다양한 병들이. 오랜 시간 많은 영화들을 보느라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밤을 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1년이 5년 같습니다. 올해 영화가 소폭 줄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 프로그래머들이 선정에서 훨씬 더 고심을 해서 이제 뽑았기 때문에 중요한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영화들이 많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